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들이 각국에 파견되면서 새 정부의 정상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에 이어 한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면서 외교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작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강 특사 외교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사 외교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성공적인 그런 전초전을 일단 벌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지금 그 보수 정권이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10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사실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이 방문해서 이러한 새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향후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석현 특사와 문희상 특사,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쟁점 현안을 피해가지 않고 직접 거론을 했거든요. 네. 공론화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그 조심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고, 특히 이제 홍석현 특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미국 내, 특히 이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인맥을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홍석현 특사를 특별히 이제 파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문희상 특사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칫 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결정했던 걸 지켜야 된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봉합이 됐지만은 향후엔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그런 위험 요소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석현 특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도 하고 미 의회를 찾아서 뭐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잖아요. 사실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종식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은 사실 이제 전초전 성격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향후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은 홍석현 특사를 보낸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특히 한미 간에는 지금 뭐 사드 문제라든지 예. 또 FTA 재협상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략적인 그런 문재인 정부의 향후 이제 대미 외교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또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또 한미 FTA라든지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홍석현 특사가 이제 전해왔는데 네. 그 사드와 북핵 문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이것도 사실 전초전입니다. 예. 또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예. 핵 위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특히 이제 미국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관련돼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네. 그동안 FTA 문제를 여러 번 한미 FTA 문제를 여러 번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특사는 이제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좀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관심이거든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사드에 그동안 굉장히 거센 반대를 해왔고 네.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런 기류는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황구시보 중국의 관영 매체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매체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기대들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 섞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예.
중국이 그만큼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문단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언급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뭔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얼굴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또 특징이군요. 특징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설명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6월 말로 예정된 아무래도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외교 장관 인사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외교안보 수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한반도 주변 그렇죠. 강국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외교 안보 수장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인사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인사가 결정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 정부에는 아무래도 군 출신들이 많이 이런 요직에 들어서게 됐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또 외교 쪽으로 아마 이번 정부는 그러한 분들을 수장으로 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이 4월 말부터 지금 동해에 배치가 돼 있는데 6월쯤까지 머물면 이게 보름 이상 머물게 되는 건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군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고 네. 또 아직 또 6차 핵실험이라는 그런 또 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칼빈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제재하겠다는 그런 군사적인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작전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은 이제 칼빈슨호가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에 머물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사실상 대대적인 수리를 마치고 네. 이제 또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머무는 기간은 예상보다는 좀 짧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북한에서는 이제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도발의 기회를 또 보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성 12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거리가 4,500km 예. 이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를 겨냥한 그런 도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또한 이제 우리를 상대로 한 또한 도발을 매번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나 정부가 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이제 노동신문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남한이 걸림돌이 되는 걸 굉장히 또 굉장히 싫어하는 투로 그렇게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입장도 잘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이 새 정부가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입장을 취할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철저하고 좀 조심스러운 대비가 필요할 텐데 지난번 발사 때 새 정부의 대응은 좀 나름 신속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화성 12호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NSC가 열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이제 보수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안보관을 계속 물고 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을 시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새 정부를 찔러보기식의 그런 도발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 문재인 새 정부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외교 관련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